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선도 철학에 관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선도에서 철학이라 하면 음량이라든지 역을 근거로 한 음량, 그것이 우리가 수행 차원에서는 몸으로 연결되는 그런 몸 철학까지 연결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연히 이게 국선도 철학이라 해서 대중화되어 있거나 보편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학적인 어떤 맥락을 잡아서 우리가 그 국선도 철학이다 또는 국선도를 수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려고 그러면 뭔가 그 배경 어떤 지식 또는 국선도에 도움될 만한 동양 사상이나 서양 사상을 우리가 빌어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동양, 서양,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선도와 연결되는 철학적인 어떤 의식에 대한 분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면 철학의 목표는 뭐냐 하면 인류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하고 또는 사회 질서와 또는 자연과 우주 이 관계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면 이거는 인식론이죠. 어떤 특정한 대상을 받아들이면서 이거는 인식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무는 나무구나. 또 그 중에서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또는 동물도 마찬가지. 모든 만물의 세계를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해서 너 자신을 알라. 내가 지금 뭔가를 주장을 하려면 그것이 100%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때? 그래서 절대적인 나의 논리나 진리라는 건 없는 것이야. 말하기 쉽지 않은 것이야. 그렇죠? 노자가 얘기하듯이 도가도 비상도를 얘기하듯이 명가명 비상명을 얘기하듯이 역시 특별히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에서 서로 간의 문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 사유 체계를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 철학이죠. 그래서 인식론, 결국은 대상을 인식하고 어떻게 논리를 펴서 인류가 살아가는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선도를 수행을 하면서 이 철학적인 기반을 동양이나 서양 사상에서 빌어 오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제가 연구해 본 바 정신현상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현상학이라는 것은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정신현상학을 연구를 했죠. 자, 잠깐 메모를 해보겠습니다. 헤겔 한자로 표현하면은 정신이 현상한다는 거죠. 네, 정신현상학, 정신. 자, 우리는 정신이라고 하면은, 자, 이게 후대에 내려오면 많이 얘기가 돼요. 이거는 정신이라고 하는 정이라는 것을 우리 동양학에서는 에너지 차원으로 보는 것이죠. 예, 물질 차원으로 보는데, 이건 몸이라고 얘기하고, 신은 의식, 마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현상학에서는 정신이라는 자체를 하나의 의식의 구조로 보는 것입니다. 의식의 구조. 네, 의식의 구조로서 보고, 자, 의식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뭐냐? 정신은 보이지 않는 것이
비가시라 그래요. 비가시.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가시. 비가시. 가시와 비가시는 나중에 나옵니다. 비가시,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얘기하는데, 의식의 구조를 얘기해. 정신현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때 제일 첫 번째 뭘로? 감각으로 인식하죠. 감각으로 인식합니다. 감각으로 인식해서 그 다음에 자기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오성이라는 거죠. 오성. 감각 오성 이런 거 많이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이거는 나의 의식이야, 자기 의식이야 하고 그 단계로 가는 이성이다. 이성. 결국은 그래서 이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최정점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연구해서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건 뭐냐? 이성이다. 이 사이에는 어떤 감성과 이런 것들이,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가는 길, 이성의 개발, 이것이 정신현상학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물론 서양철학자 칸트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 오성, 이성을 통해서 순수 이성 비판, 절대 이성 비판, 요 넘어가서는 순수 이성과 절대 이성을 얘기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곡선도와 관련해서 수행의 차원으로 우리는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헤겔이라는 사람의 정신현상학을 제가 연구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인식론이라는 것은 진리와 알매 관계, 철학에서 진리와 알매 관계를 철학의 기본으로 보는 것이 되겠죠. 그걸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도에서는 뭐냐?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 선도에서는 진리와 알매 관계를 몸을 통해서 깨달음의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성이라든지 절대 이성이라든지 순수 이성이나 이런 것이 내가 몸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헤겔을 비롯한 많은 그 위에 흡설이라든지 메를로폰티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연구는 계속되었고 서양 철학자들의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시초가 왜 이게 대두가 되냐 하면 데카르트가 영혼을 얘기하면서 몸과 영혼의 이분법적 얘기를 얘기했고, 그 이전에 플라톤이라는 사람도 소크라테스 제자로서 사유세계를 공부하다가 마찬가지 영혼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영혼이 전부가 아니에요. 몸과 영혼은 하나예요 라고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몸과 영혼이 이분법적으로 보이는 것, 말하고 있는 것, 이건 서양 철학이 아주 그 큰 산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기독교 같은 데서는 몸과 영과 육, 그러니까 영육을 따로 얘기하는, 분리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영을 아주 절대적인 어떤 세계에다 놓고 영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서양에는 대부분 영과 육을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과 오성, 이성의 실천, 순수 이성, 절대 이성처럼 이성 개발을 통해서 절대지라고 합니다. 지혜지자입니다. 지식으로 절대지식. 그러니까 이게 진리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까지 연구되는 것이 이성 개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헤겔 현상학에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앞에는 절대지 앞에는 종교라는 게 붙습니다. 종교라는 게 붙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감각과 우리가 이 이성 연구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감각, 그 다음에 지각, 이성, 예, 여기 물론 오성도 여기 들어가요. 예. 자, 그래서 요 보겠습니다. 감각과 지각, 감각에서 지각에서 오성까지 여기를 뭐라 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선도에서 얘기하면 여기 정각도 수련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몸 신체를 통해서 각성을 시키는 과정이죠. 신체 각성. 여기는 뭐가 있어요? 중기, 건곤, 원기. 이렇게 이 단계를 통해서 몸 동작, 그 다음에 호흡 이런 걸 통해서 몸과 마음의 객관화, 의식의 객관화를 시켜나가는 과정이 정각도 수련 과정이죠. 자, 그렇게 해서 뭐가 생기냐면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할 것은 이쪽으로, 예, 이 불가에서 얘기하는 있죠. 불가의 수행에서 얘기하는 오감이라는 거 있죠. 오감, 감각, 어떤 대상을 인지해 가지고 안, 이, 비, 설, 신 이렇게 오식 또는 뭐 오감, 유식론에서 1식부터 80까지 주로 얘기하는데 전오식이라고 했어요. 전오식. 이거는 안이, 비, 설, 신이 하는 거잖아요. 안, 이, 비, 설, 신.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눈, 귀, 코, 혀, 입, 피부. 이렇게 하죠. 이 오감을 통해서 각성되는 것이 뭐냐면, 깨달음을 잘 되는 것이 뭐냐면, 의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역시 불가에서 얘기하는 전오식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요 이성은 빠집니다. 이성은 빠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에 우리가 다다르면 기본적인 자기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지각. 네.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에서 얘기하는 뭐냐? 아니, 비서신, 오 감각을 무디게 하고 뭔가 잘 대상을 보는데 나의 관이 이렇게 바뀌면 뭐가 돼요? 올바른 의식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식 다음에 육식이 되겠죠. 여기 의식이 되는 거야. 의식이 되는 거예요. 육식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네, 의식이 되는 단계가 이렇게 지각의 단계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불가에서 얘기하는 요 의식의 과정까지, 육식의 단계까지.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정말 내가 사유체계가 올바른 것인가? 또는 나의 의식이나 모든 어떤 삶의 태도가 옳은 것인가? 인간의 본질인가? 이것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이성의 단계죠. 예, 이성의 단계는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가에서 얘기하는 그거는 요 의식에서 그 다음 단계는 칠식이라고 하죠. 칠식. 여기는 보통 말라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자기 의식인지 알고 있는 그런 단계죠. 예. 그런데 요걸 보통 자기 의식으로 정도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서 완성된 자기 의식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를 보십시오. 이성이 처음에 찾아지면 뭐가 하죠? 여기서 역시 이걸 자기 의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에서 얘기하는 칠식의 부분이나 우리 현상학에서 보는 이성 단계에서의 자기 의식이나 이 단계가 완전한 깨달은 단계는 아니죠. 물론 여기 내려가면 팔식이라는 게 있어서 정말 모아의 경지 또는 나의 본체만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본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다고 하는 8식의 아뢰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뢰하식. 그 단계까지 가야 우리가 원래 본 모습을, 자기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요 70과 관련한 정도의 자기의식이라는 단계가 마찬가지로 해결에 있어서는 이 아뢰하식과 자기의식과 말라식과 같은 단계의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정각도 수련이라는 게 국선도에 있어요. 자, 여기다가 국선도 쓸까요? 국선도. 자, 정각도 수련에서는 뭐까지 합니까? 안, 이, 비, 설, 신. 그 다음에 의식. 그러니까 정각도 수련, 중기, 근본, 논기 수련을 마치면 올바른 의식, 자기 관찰, 자기의 정체성 정도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때를 우리가 여기서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6식 정도 되겠죠. 요 단계는 5식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수행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인식하는 단계고 여기는 몸으로 실천하는 단계예요. 실현하는 과정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체계, 철학이라는 건 사유하는 것입니다. 국선도는 몸으로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 6식을 지나서 7식 말라식이라는 것 단계를 가면은 여기다가 2번, 여기는 통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통기법은 자, 이렇게 줄을 치고 통기법은 뭐가 있냐? 진기 이렇게 씁니다. 참 진짜 씁니다. 진기, 사막, 조리, 사막조리, 삼합, 조리, 조리에 맞게. 조리가 어떻게? 완전히 몸이 자연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런데 통기법에 보면 이렇게 말라식, 완전한 자기의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통기법이 완전 자기의식 찾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기라는 기운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식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유체계 인식구조에서 얘기하는 것이랑 몸 실현하는 것이랑 실현하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네. 그래서 통기법이 자기의식을 관찰하고 여기서 정말 진정한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단계죠. 이쪽은 어떻습니까? 생각으로 알게 되는 단계. 사유로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결국은 이 서양 철학이나 보세요. 자, 서양 철학에서 하는 해결을 중심으로 한 철학이나 그 다음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동양철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뭐예요? 관하는 거죠. 관법이죠. 관법. 얘는 사유법, 사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찾아가기 위한 사유하는 것이고 이성을 찾기 위한 관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부 어떻습니까? 무형이죠. 무형. 근데 요즘은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요가나 뭐 도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몸동작. 불가에서도 몸동작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이제는. 물론 뭐 기독교에서도 기도만 하는 거 아니겠죠. 조금이란 체조 같은 거 하고 몸 움직이라는 것도 하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가진 분들 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자기의식을 찾아가는 방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현상학에서는 이성을 자기의식이 찾아지면은 그 다음 단계로 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봤어요. 그거 뭐냐면 이 다음 단계는 3번이 되겠죠. 종교와 더불어서 절대지.
절대지는 뭐 이렇게 씁니다. 절대지. 종교와 절대지. 결국은 뭐냐면 사유를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종교라 그러면 하느님이 계신다. 또의 어떤 섭리가 있다. 물론 육아에도 보면은 성리학에도 보면은 이와 기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라는 것이 있고 기라는 것이 있다. 그거는 일체가 되지 않고 이원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종교적인 성향이에요. 그런 것은 물론 철학이라고 하지만 마찬가지 종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종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로 보아지는 것이고 이 종교의 믿음의 세계가 짙어지면 그것이 절대주의로 가는 거예요. 절대주의.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어. 도가 이런 거 모든 만물을 낳게 했으니까 도가 최고야.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주의의 세계죠. 그러면 이것이 사유체계에서만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다음에 여기서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리의 한계를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절대지는 종교를 포함한 어떤 지식의 세계로 갈무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의 절대지라고 그러죠. 절대 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이 앞에까지는 순수 이성으로 보는 거예요. 절대 이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사실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 여기까지 만약에 공부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람한테는 직관력이 생깁니다. 직관력이 생겨요. 직관. 무엇이든지 보면 수행이 다 돼 있고 아주 집요하게 어디에 집중을 하면은요 딱 깜빡하고 생각해도 직관력이 생겨가지고 판단도 잘하고 판단이 생기는 것이 있겠죠. 이 직관력이 역을 발달시키는 게 명상 같은 데서는 집중 명상, 가부좌하고 앉아서 정좌, 그 다음에 바디 스캔 또는 집중 명상을 통해서 사람들은 수행을 하면 직관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집중 명상까지의 공부예요. 이거는 절대지까지 가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직관력이 생겨야 되니까 직관력이 생겨야 되죠. 직관. 이 직관력이 생기려고 그러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단계. 이게 만물이 있고 하는 거, 그 절대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지죠. 절대적인 존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직관력이 생기는 이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인데, 우리 국선들에 보면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3번. 여기는 이 단계, 절대지혜, 종교적이거나 절대지혜 단계를 우리는 선도법. 옛날에는 선자를 이렇게 썼고요. 지금은 선자를 이렇게 씁니다. 하늘, 사람이에요. 자연, 우주. 그러니까 선도법. 여기에서 이 정선성사님은 선도법에서 진기사법조리, 삼청무진진공, 삼청무진 진공 이렇게 해서 이 삼청무진 진공이라는 세계는 정말 우리가 뭐 그냥 여기에서는 삶과 죽음의 세계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하는 단계가 아니고 이미 자연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어떤 자연에서 절대적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위치. 그래서 우리 선도인들 그리고 이 지금 뭐 선도 역사를 보면은 선인들은 이 단계에 가서 수행을 했다고 봐야죠. 이분들을 도인이라고 합니다. 신선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선도에서 이런 체계가 있습니다. 자, 이 단계에 가면 뭐냐면 세상을 분별해서 보지 않아요. 직관적으로만 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것이에요. 그냥 바람처럼 물처럼 신선이 배가 그냥 논이는 거죠. 우리의 전통 사상, 풍류가 있습니다. 바람이 흐르는 것처럼, 물이 흐르는 것처럼, 달이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그 순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단계, 그것을 그대로 인지하고 사람이 똑같이 거기에 흥취해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저는 참 묘하게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국선도에서는 이 박돌법이라는 이 청산선사님이 밝히신 박돌법이, 그분이 스스로 산이라는 곳, 특수한 곳에 가서 13살에 입산을 하셔가지고 평생을 거의 도인으로 살으셨고 20년간 수행을 통해서 사실상 실제 우리 사회에 국선도라는 이름으로 보급을 하시면서 몸소 그 체득한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몸실현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철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진정한 몸철학이고요.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과거에 어떤 도를 득하시고, 공자님도 마찬가지, 모든 분들이 도를 득하시고 했다는 것도 더 설로 있고 몇천 년 전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어떤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답습할 뿐이지만, 적어도 최근간에 우리가 청산선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실제 우주 체험을, 자연 속에서 풀과 물과 바람과 산새들과 짐승들과 정말 그런 생활 속에서 자연의 어떤 자연물을 채취해가지고 섭생을 하시면서 실제로 그대로 살아오신 그 정말 산 증인이죠. 말 그대로 몸의 경험학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선도의 어떤 위대함, 존귀함을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철학에서 해결의 정신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철학으로 우리가 국선도가 보편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틀을 놓는다 생각하고 이 시간에 잠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순서는 후설과 멜로퐁티가 얘기하는 실제 우리 사유세계지만은 몸으로 계속 접근해 오면서 공부해 오면서 우리에게 과제를 안겨주는 그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국선도에 대한 어떤 진귀함을 제가 말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